보통 공무원 인사 발령이 정기 인사가 있고 수시 인사가 있잖아요. 조금이라도 더 잘 받는 방법을 좀 생각을 해봤는데 절대적인 건 사실 관련 법이나 맞아요. 규정, 지침 이달엔 뭐가 있었고 다음 달엔 뭐가 있을 거고 뭐 상반기 하반기에는 뭐가 중요한지 안녕하세요, 공TV입니다. 오늘은 신규 공무원분들이 많이 걱정을 하실 것 같은데 인수인계가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게요. 저희는 이제 지방자치단체 그 소속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인수인계라고 포커스를 맞춰주시고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사 발령이 나면 그 신규, 그러니까 기존에 근무를 하시다가 오시던 분들도 사실 신규예요, 그 분야에 있어서. 그래서 사실 뭐 신규 분 여기 보시는 대부분이 이제 수험생분들이라서 신규로 이제 발령을 받겠지만 뭐 사실 기존에 있으셨던 분들도 다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신규분들이 가면 오히려 더 잘 알려줘요. 맞아요. 왜냐하면 이분은 당연히 모른다는 걸 이미 알고 있고 저희가 이제 보통 직급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직급에 실무 수습 이렇게 뜨면 그분한테 어떤 민원을 제기하는 분들이나 아니면 그 업무 연락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알아요. 아, 수습이시구나. 잘 모르시겠구나라는 걸 알아요. 오히려 좀 일을 하셨던 분들은 이분이 새로 오신 분인지 뭐 기존에 있으셨던 분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더 부담감이 생겨요. 그죠? 보통 공무원 인사 발령이 정기 인사가 있고 수시 인사가 있잖아요. 정기 인사 같은 경우는 뭐 이제 그 시기를 알고 있어서 어느 정도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하는데 수시로 이제 뭐 소규모로 날 때 그때 또 인사가 간혹 나는 경우가 있어서 이게 조금 애매한 게 사실 정기 인사 같은 경우는 대충 알거든요. 내가 이제 한 2년쯤 됐으면 요번에 나가겠구나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데 수시 인사 같은 경우는 진짜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아파서 병휴직을 들어가면 여기를 채워야 되기 때문에 다른 데서 조금 인원이 남는 데서 끌고 온다든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언제 날지 몰라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빨리 난 경우는 6개월 만에 인사가 난 적이 있어서 일을 하다가 이제 내일 뭐 해야지 이러고 있는데 인사 발령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 조금 애매하죠. 그러니까 좀 붕 떠 있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느낌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수시 인사 같은 경우는 오히려 조금 이 업무 인수인계 받기가 쉽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면 그 이제 한 부서에 보통은 20명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수시 인사는 많이 나봐야 한 부서에 한 명이거든요. 그러면 19분이 그분이 신규 새로 오신 분인 걸 알고 좀 도와주세요. 근데 정기 인사 같은 경우는 보통은 뭐 많이 바뀌면 절반이 바뀌는 경우도 있고 과장님, 계장님도 다 바뀌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를 신경 써줄 여유가 없는 거죠. 나도 지금 새로 왔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어수선하고 그게 약간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공무원 인수인계가 문제가 많다고 하는데 왜 많다라는 이야기가 많을까요? 글쎄요, 이게 사실 그 인사 담당 부서는 항상 좀 이렇게 욕을 많이 먹거든요. 왜냐하면 내 인수인계를 왜 이렇게 냈냐. 사실 그분들은 그게 민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인사 발령이 어떤 분은 잦아지고 어떤 분은 굉장히 오래 있고 3년, 4년 있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5년도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런 것들이 사실 체계화되기가 너무 어려운 게 사람이 하는 일이고 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요구하는 거, 요구나 요구사항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점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잦은 발령 그리고 나도 아직 업무 파악이 안 되는데 인수인계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너무 오래 있어서 사실 좀 오래 있게 되면 인수인계 상황이 이거 별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조금 요인이 된다. 그런 것들이 조금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인사 발령이 나면은 뭐 저도 인수인계를 받지만 또 저도 이제 배워야 되는 입장이 되면서 이게 하면서도 이제 새로운 업무에 대한 부담감이 생기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인수인계 좀 이렇게 문제가 많다 이런 이야기가 좀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거 그런 거 있어요. 나는 대충 빨리 해주고 가고 싶고 나는 가서 좀 열심히 듣고 싶고 이게 항상 상충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네. 그렇기 때문에 인수인계를 사실 뭐 한 달을 가정을 두거나 일주일에 가정을 두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앞서 뭐 유튜브 다른 분들도 말씀하셨죠. 2-3시간 만에 인수인계를 한다고 하는데 사실 요즘에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2-3시간 만에 끝내는 경우는 없고 저희 지자체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인사 규칙으로 한 2-3일 전에 발령을 요즘 내더라고요. 그래서 2-3일 동안 내 업무도 정리를 하고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업무도 조금씩 알아가는 그런 시간을 갖는 그런 지자체도 많아지는 것 같아요. 요약을 하자면 잦은 발령과 뭐 순환 업무 때문으로 좀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저희가 인수인계를 뭐 해주기도 했고 받아보기도 했는데 조금이라도 더 잘 받는 방법을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전임자에게 직접 받는 게 제일 중요하고 최대한 많은 걸 알려달라고 조금 그분도 힘드시겠지만 요청을 좀 많이 드려야 돼요. 균희 주무관님 말처럼 진짜 많이 물어봐요. 잘 그러니까 모르겠는 게 사실 우리가 이제 영어 배울 때 그 원어민 강사가 얘기해도 몰라도 그냥 하고 넘어가잖아요. 그렇게 넘어가면 안 되고 네. 모르면 잘 모르겠다. 이거 혹시 관련법이 뭐냐?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사실. 전 담당자의 이제 업무를 처리하는 것들이 사실 노하우 그리고 약간 좀 절대적이진 않거든요. 노하우적인 거는 분명히 있겠지만 절대적인 거는 사실 관련 법이나 맞아요. 규정, 지침 그리고 뭐 Q&A지 아. 그런 것들이 사실 있어서 그때 사실 그게 양이 너무 많으니까 당장 중요한 거를 전 담당자한테 듣고 메모도 하고 이게 중요해요. 메모를 해야 돼요. 네. 메모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노하우들을 메모를 하고 그 관련법들을 검토하고 하는데 사실 뭐 인수인계를 그러니까 전 업무를 완벽하게 숙지하는데 보통은 최소 3달 정도는 걸리는 거죠. 네. 3개월에서 한 6개월은 지나야. 그리고 이제 전임자분이 이제 저희 뭐 온나라 시스템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기한한 문서를 최소한 1년치는 다 하나씩 보면서 이달엔 뭐가 있었고 다음 달엔 뭐가 있을 거고 뭐 상반기 하반기에는 뭐가 중요한지 뭐 천천히 그냥 한 번씩 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약간 그 공무원 조직이 1년 단위로 돌아가잖아요. 회계연도도 1년이고 1년 단위로 돌아가기 때문에 1년 단위로 사실 하는 게 거의 정해져 있어요. 뭐 출격이 언제 하고 뭐 행정사무감사 언제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제출했던 서류만 봐도 대충 이런 일을 했구나 이런 걸 다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일단 전임자분한테 배우는 게 가장 중요하고 물론 조금 계속 물어보는 게 좀 힘들어요. 저도 그렇고 아무리 친해도 맞아요. 계속 물어보면은 이 사람이 좀 싫어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이 있지만 물론 물어볼 때는 공부를 하고 진짜 그렇죠. 한꺼번에 이제 한번 그러니까 물어본다든지 얼토당토 아는 거를 물어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근데 사실 그거는 뭐 초반에는 그럴 수 있죠. 그쵸. 근데 이제 뭐 한 두세 달 지났는데도 똑같은 걸 물어보면 뭐 사람이다 보니까 조금 뭐 짜증이 날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사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사실 조금 전 담당자가 뭐 약간 무서운 선임이거나 이러면 조금 더 긴장을 하죠. 맞아요. 뭐 저나 뭐 현희 주무관님이나 뭐 인수인계를 많이 받았는데 저는 전임자의 폴더를 보고 이 사람이 어떻게 정리를 했는지 이제 가늠을 할 수가 있는데 예전에 이제 업무를 하려고 이제 전임자 폴더를 봤는데 한 폴더에 다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당황스러워가지고 네. 저는 이거를 다 A, 뭐 B, C, D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은데 체계화하지 않고 네네. 그래서 약간 그런 전임자를 만나면 그 부분에 저는 조금 힘들더라고요. 현희 중원님은 좀 특이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이제 행정복지센터로 인사 발령이 났는데 전 담당자가 없던 거예요. 뭐 육아휴직을 들어갔다든지 육아휴직을 들어가셨고 일주일의 공백 기간이 있는 사이에 일주일 후에 제가 들어간 거죠. 그래서 사실 인수인계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인수인계 종이랑 뭐 되게 친절하게 잘 정리해 주셨는데 사실 이게 그 대면으로 하는 거랑 종이로만 보는 건 다르거든요. 근데 더군다나 전 담당자가 육아휴직, 그러니까 아이를 낳아서 출산 휴가를 다시 들어가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전화드리기도 굉장히 미안해서 정말 모았다가 좀 여쭤보고 했었는데 그런 상황도 있어요, 간혹. 인수인계에서 가장 힘든 게 전임자랑 연락이 안 되는 게 가장 힘든 문제일 것 같아요. 맞아, 전임자가 뭐 전출을 간다든지.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죠. 네네네. 전출을 가면 사실 그렇게 그 이해는 해요. 왜냐면 내가 전출 갔다고 하더라도 그 예전에 있던 그 부서나 이런데 모든 걸 잊고 싶거든요. 나는 떠나고 싶은데 그죠? 근데 이제 자꾸 물어보면 뭐 초반에야 당연히 알려주시겠지만 조금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때요? 제가 예전에 그러니까 제 업무를 받으신 적이 있었거든요. 저는 일단 저는 폴더 정리를 되게 중요시 여기는데 현희 중원님이 폴더 정리를 너무 깔끔하게 해놓으셔서 제가 되게 좋았던 점은 한 폴더 A라는 폴더 안에 1번, 2번, 3번이 폴더가 있으면 1번은 뭐 준비 전, 2번은 뭐 진행 과정, 3번은 뭐 개최 결과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서 제가 좀 감동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네, 오늘 이렇게 인수인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물론 공무원 인수인계뿐만 아니라 다른 사기업도 비슷할 거라 생각이 들지만 저희의 경험으로 이렇게 하나씩 좀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네, 인수인계가 사실 이제 그 새로운 업무를 맡는 거기 때문에 인수인계 받으시는 분들도 부담이고 인수인계 해주시는 분들도 서로 부담이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인수인계 해주시는 분, 받으시는 분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